오토캐드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출력,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법은 어디서 쓰냐면 CAT 2급에서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예요. CAT 2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면 반드시 레이아웃 출력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아웃으로 도면 세팅 딱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 출력법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플롯이라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CAT 2급 시험 굳이 안 볼 거야, 그러면 레이아웃 출력을 몰라도 돼요. 실무에서도 레이아웃을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플롯을 사용하지 레이아웃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 출력법을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배치 플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배치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 출력,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면을 한 번에 여러 장을 출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작업을 하면 도면이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짧게는 뭐 10장에서 많게는 한 40장, 50장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레이아웃으로 미리 세팅한 다음에 배치 플롯을 내려버리면 그 한 번에 출력이 돼요. 근데 이제 배치 플롯의 장점은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다가 장점이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레이아웃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레이아웃 도면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근데 레이아웃만 가지고 출력하느냐? 아니요.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파일을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장씩 다 세팅해 놓고 저장합니다. 그럼 배치 플롯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OK 때려버리면 한 번에 다 출력이 돼버립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1교시마다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 출력이 조금 오래 걸려요.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레이아웃 출력을 며칠 동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2, 3, 4교시는 스케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도면을 하나 꺼내 보시죠. 뭐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상관이 없고 저처럼 도면을 꺼내 보시죠. 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가리킨 여기 프린터 그림 있죠? 이 프린터 그림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에 프린트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맨 위에 플롯이 있고 여기 배치 플롯이 있고, 아까 제가 스펠링 잊어버린 거네요. 맞네요. BATCH 배치 플롯, 그 다음에 그 위에 플롯 두 개예요. 이거 말고 퍼블리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낼 때 쓰는 게 퍼블리시고, 근데 우리가 사용할 건 프린트. 플롯과 배치 플롯 두 가지예요. 배치 플롯은 한 금요일쯤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플롯 오늘 해보도록 하죠. 명령어 쓰셔도 돼요. 명령어 플롯이라고 쓰셔도 되고, 단축키로 컨트롤하고 알파벳 P를 누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컨트롤 P 써요. 굳이 명령어 안 쓰고. 그러니까 자꾸 단축키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명령어 창이 없습니다. 다 단축키 써요. 오늘 이제 스케치업을 할 건데 전부 다 단축키 씁니다. 포토샵도 단축키 써요. 3D Max도 단축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가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w 명령어 같은 경우는 컨트롤 N, 오픈은 컨트롤 O, 그 다음에 저장은 컨트롤 S, 그 다음 출력은 컨트롤 P,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외우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컨트롤 S를 꼭 기억해 두세요. 저장. 컨트롤 S 저장.
왜 저장을 자꾸 해야 될까요? 저장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 작업하다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누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컴퓨터가 다운돼요. 언제 다운될지 몰라요. 현장 나가면요, 정말 좋은 컴퓨터를 줄 거예요. 최고급 컴퓨터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량이 늘어나면 다운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작업 안 하니까 그냥 오래된 컴퓨터 쓰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노트북이 3대가 있는데 3대 다 10년 됐어요. 근데 거기서 스케치업 다 돌려요. 스케치업도 돌리고 캐드도 돌리고. 근데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요. 계속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두셔야 돼요. 컨트롤 S를 누르는 습관을 들여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작업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일을 저장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 S를 누르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쭉 시작하잖아요. 중간에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누전돼가지고 날아간 적도 있고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컴퓨터 망가진 적도 있어요.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불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컴퓨터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연기가 왜 올라와? 근데 뒤에서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스파크가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빼고 이거 들어서 놓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가 강의실에 없었으니까 이제 빨리 인포메이션 쫓아가서, 그때는 인포메이션 가까웠거든요. 그 소화기 들어다가 끄고. 근데 소화기를 써보니까 그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소화기 분말 자체가 청소가 안 돼요. 한동안 엄청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구석구석 날려가지고 답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경험 다 해봤어요. 오저대 이름. 자, 다시 플롯이요. 자, 플롯, 단축키 저장. 네. 자, 출력 명령을 실행해 보시죠. 얘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뭐뭐뭐.ctb라고 되어 있죠. ctb는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색상표란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여기 acad.ctb라고 하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monochrome.ctb하고 두 가지입니다. 간혹 도면을 컬러로 출력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선들이 다 검정색이면 도면을 못 보겠어. 색깔별로 출력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러니까 도면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모르고 그냥 도면만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종종 그러세요. 그럴 때는 acad ctb를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는 monochrome.ctb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모노크롬이 뭐냐면 단색이란 뜻이에요. 단색. 모노가 숫자입니다. 하나란 숫자예요. 모노가 하나, 스테레오 둘, 트리오 셋, 쿼드 넷, 펜타 다섯. 숫자예요, 숫자. 크롬은 색톤입니다. 색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색톤, 단색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 중에 모노드라마라는 것이 있어요. 장르가 모노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연극 쪽에서 주로 많이 하죠. 배우 한 명이 나와서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하고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하는 거. 그걸 모노드라마라고 합니다. 모노라는 게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한 색을 이용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면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모노크롬을 쓰시면 돼요.
모노크롬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ye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요.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출력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검정색은 주로 안 바꾸죠. 왜냐하면 도면은 다 검정색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꿀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요.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제가 늘 설명하죠. 레이어에서 레이어 세팅하면서 선 굵기 지정하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여기 라인 웨이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일까요? 라인 웨이트, 얘가 먼저예요. 이해되셨나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는 건 나중에 나온 명령어입니다. 나중에 나온 명령어고, 그래서 올드 유저들은 다 yes. 또 하나, 레이어에서 제가 선 굵기 지정하고 여기서 선 굵기 지정했어요. 누가 나갈까요? 누구로 표현되어질까요? 얘로 표현되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누른 다음 여기에 보면 맨 위로 올라가면 use object line weight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눌러 놓으셔야 이렇게 되어야 여기가 use object line weight가 되어야 레이어의 선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꽤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출력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출력을 해요. 선 굵기를 지정을. 프린터는 한 군데 있어요. 감독관 자리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면 저장 딱 누르고 전송 그러면 감독관 자리로 갑니다. 도면이. 그래서 감독관 자리에서 거기서 출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출력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플롯에서 지정해서 써요. 플롯에서 지정해서 쓰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로 나가니까, 어차피 얘로 나가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사람,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한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요? 얘로 지정해 놓으면 누구로 나가요? 얘로 나가요. 레이어가 무시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시험 보러 갔다가 테러 당했어요 라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와요. 테러 당했다라고 올라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죠. 왜 선 굵기를 여기서 지정하냐? 레이어에서 지정해야지. 왜 여기서 지정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못 봐가지고 시험 망쳤다. 왜냐면 시험 출력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 출력한 걸 대비해서 총 3장을 줘요. 근데 출력해야 될 건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장을 줘요. 그러니까 단면도 입면도 예비 이렇게 3장을 줘요. 근데 한 장 망쳤죠? 그 다음에 선 굵기가 잘못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테러 당해서 시험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종종 있어요.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은 2군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래 2군데예요. 원래.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팀장이 레이어를 써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팀장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팀장이 출력할 때 선 굵기 지정해서 써요. 그러면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테러 당했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2개 중에 하나만 배운 겁니다. 2개 중에 하나만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지정해서, 그러니까 둘 다 지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는 출력할 때 여기는 뭐냐면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레이어는 레이어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거고, 얘는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거고. CAD는 기본 도면 자체가 색상별로 되어 있죠. 레이어 플러스 색상이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에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여기가 0.2mm입니다. 노란색은 0.4m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면 여기 선 굵기를 지정해 보도록 해보시죠.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 여기 세이브 앤 클로즈를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세이브 에즈라고 되어 있죠. 이 세이브 에즈는 컬러 테이블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monochrome.ctb라는 파일 대신에 내가 원하는 파일대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기 플로 스타일 이 경로 있죠? 이 경로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도면 다 완성시켜 놓으면 이것 반드시 저장해 놔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글꼴 있죠. 글꼴하고 이 컬러 테이블을 같이 지정해 놔요. 왜 이걸 지정해야 되냐면, 이걸 저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납품해야 되는 도면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 보는 도면은 A3. 근데 납품하는 도면은요, A2. 여러분들 회사에 A2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출력소로 가는 겁니다. 출력소, 인쇄소 있죠? 인쇄소에 가서 도면 주고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이때 그분들이 물어봐요. 선 굵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이 한마디면 돼요. 거기 CTB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컬러 테이블 파일 딱 불러들여 가지고 그냥 바로 출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방법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장 위치는 바로 저기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세이브 앤 클로즈 여기 보시면 뭐 그린이 뭐 네임 뭐 많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ave As. 그러면 자, 어떤가요? 싹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지정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자, 포트레이트가 세로 방향, 랜드스케이프 가로 방향. 반드시 출력은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되겠죠? 여기 헬프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 이 부분이 감춰집니다. 다시 화살표 바뀐 거 보이시죠? 이 내용 감추기 열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컬러 테이블, 그 다음에 출력 방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들어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요. 어느 프린터에다가 출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 HP 오피스제 7110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요거 IP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 프린터입니다. 네트워크로 제가 연결해 놨어요. HP 오피스제 71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파일입니다.
보시면 192점, 168점, 51점, 236번 이렇게 IP가 이렇게 딱 뜨는, 선택하면 저렇게 IP가 뜰 거예요.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두 번째로 이제 지정할 거는 종이 크기. 프린터를 선택하는 순간 프린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종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프린터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종이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원래 저 프린터가 A3까지 지원되는 프린터인데 아마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됐는지 A3가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A4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쟤하고 윈도우하고 충돌이 났어요. 그 윈도우 업데이트하면 자꾸 에러 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제가 자꾸 지우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영역. 디스플레이는 화면상의 영역입니다. 화면상에 보여지는 그대로를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고, 익스텐트는 뭐냐면 0,0 있죠? 0,0에서 도면 끝에까지를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리밋은 리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정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는 내용만 출력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우리가 쓸 건 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요. 영역 지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영역 지정하라고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윈도우를 누르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뜨고 얼마든지 영역을 재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영역을 지정해 보실까요? 여기 프리뷰 있죠? 프리뷰가 미리 보기란 뜻이에요. 자,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 거 확인되죠? 얘가 중심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의 위치를 맞추는 건데 여기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프리뷰. 그러면 딱 중간에 와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확대 가능해요. 확대도 가능하고 드래그도 가능하고. 확대해 놓고 보면 어때요? 선굵기도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가늘고 중간 굵기, 아주 굵은 글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센터 더 플롯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플롯 스케일,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피트 페이퍼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의 맞춤이란 뜻입니다. 종이의 맞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축척하고는 상관없이 종이에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가 넌 스케일로, 그러니까 축척 없이 볼 때는 피트 페이퍼를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피트 페이퍼는 축척 없이란 뜻입니다. 축척 안 맞추고 축척 없이 종이에 맞추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축척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풉니다. 풀면 여기 1대 90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종이의 1mm가 화면에 90m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화면에 90mm가 출력했을 때 1mm로 출력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1대 90 혹은 1대 100. 1대 100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1대 100. 그리고 미리 보기. 이게 1대 100도면입니다. 이렇게 축척을 맞추시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피트 페이퍼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윈도우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축척이 자동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서 축척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윈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여기 축척이 자동 계산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축척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어플리 투 레이아웃, 즉 다시 말하면 이 환경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환경 저장하는 게 어플리 투 레이아웃. 그러니까 나중에 배치 출력할 때 반드시 어플리 투 레이아웃을 눌러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세팅하고 어플리 투 레이아웃 지정해 놓고 캔슬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치 출력할 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력할 거니까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